예,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지금 빅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면서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 북한과 2, 3개 정도 채널을 열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한다. 이 발언이 나가자마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에게, 이거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 어제는 영어로 올라왔는데,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렉스 기운을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 로켓맨 김정은 얘기하는 거죠. 로켓맨을 잘 대해주는 것이 25년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왜 효과가 있겠느냐. 클린턴이 실패했고 부시가 실패했고 오바마가 실패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 즉 대화하지 마라. 국무장관. 쓸데없이 힘 낭비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직속 부하인데 직속 부하가 베이징에 가서 중국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과 대화 채널 열려 있다. 대화하겠다 그랬는데 보스가 트위터로 야, 너 대화하지 마라. 이렇게 날렸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 트럼프와 틸러슨 국무장관이 약간 온도차가 있었다고 지금 평가를 받았거든요. 틸러슨은 자꾸 대화 쪽으로 가고 트럼프는 강경하게 간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근데 이 한 나라에 더군다나 미국 같은 초강대국의 이 외교안보 시스템이라는 건요. 무슨 동창회나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국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게 미치광이 전략이라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일지 적국이나 제3자 국가들이 파악이 안 되도록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주로 이제 부시 정권 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부시 정권 때 막 이제 북한은 악의 축이다 그래가지고 막 폭격할 듯이 막 하다가 갑자기 또 이 김대중과 만나서는 또 대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와서 평가할 때는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라 부시가 그냥 헤맨 거죠. 이걸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에이 어차피 저거는 남북한 니네들이 알아서 해. 어차피 뭐 미국도 관계없는데 뭐 미국까지 쏘겠냐. 그렇게 넘어갔던 때고 지금 트럼프의 상황은 부시 때하고는 완전 다르죠. 북한이 괌을 날려버리겠다. 워싱턴까지 핵미사일 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부시 때처럼 이리 한번 굴려보고 저리 한번 굴려보고 에라 들어놓아버려. 이렇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결단이 과연 뭘지에 대해서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틸러슨과 트럼프가 지금 워낙 다르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틸러슨과 트럼프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측근들이 쭉 얘기하는 부분들은 다 강경 발언이거든요. 그럴 때 중국을 상대하는 틸러슨은 좀 온화적으로 얘기하고 또 트럼프는 또 세게 얘기해서 이거 중국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헛갈리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물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결단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까지 틸러슨까지 포함해도 트럼프 정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할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을 뱉어놓은 게 있어서 미국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날려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해놓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협상을 한다 그랬다가는 트럼프 정권이 날아갈 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북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 전제에서 전략을 짜는데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가 있죠.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협상하는 거. 근데 김정은이도 하도 떠들어놔서 이제 와서 핵을 포기하고 협상했다가는 김정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보고 미국이 취할 옵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폭, 다른 하나는 김정은 정권 제거.
이 두 개를 혼동을 많이 하는데 다릅니다. 북폭과 김정은 재건 전혀 다릅니다. 북폭이라고 했을 때 김정은이 숙소, 주석궁이든 지하벙커든 거기를 때려가지고 김정은을 죽인다? 지금까지는 그런 전략은 검토는 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게 거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죠. 어렵다. 지하벙커에 숨어있는 놈을 미사일로 그걸 때려가지고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차라리 암살작전을 쓰는 게 편한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암살로 들어가기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폭을 한다 그랬을 때는 주석궁을 때리는 게 아니라 북한의 주요 핵시설, 미사일, 군사시설을 때린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예전에 이제 후세인 잡으러 갈 때 이라크, 걸프 1차전이죠. 걸프 1차 걸프전 때도 군사시설을 때려버렸어요. 후세인은 놔두고.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후세인이 또 도발한다. 그때는 후세인 참수작전에 들어간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참수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핵시설을, 영변에 있는 핵시설, 풍양리 이쪽을 다 때려 부수고 이 서울을 겨냥하는 북한 이 장사포들을 다 때려 부수고 무슨 미사일 발사대 다 때려 부숴가지고 북한의 공격 능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 그게 북폭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김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김정은이 서울을 이제 보복을 할 때 한미 군사 동맹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미 연합사령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경우는 남한에 거의 피해 없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 북한의 공격 시설을. 그 장사정포 가지고 굉장히 위협을 얘기하는데 장사정포 앞부분을 미리 쓸어버리고 설사 서울로 미사일이 날라와도 이 장사정포는 스커드 미사일과 좀 달라서 빌딩을 뚫을 수 없다. 다만 이제 화생방을 썼을 때는 이게 다르죠. 화생방 썼을 때. 그건 하나만 날라 들어와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생방은 원래 무기가 불법이니까 뺐는데, 근데 화생방을 떠나서 이 군사작전 옵션은 한국과 긴밀히 해야 돼요. 한국이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북폭 들어가기 전에 대비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한테 트럼프가 북폭을 상의한다? 지금 B1B 부분도요. B1B를 날려보냈을 때 한국 쪽에서 북한에 미리 알려주느냐 안 알려주느냐 이거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날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미국의 군사작전은 한국에 통보하는데 이번에 통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날려보니까 북한이 몰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간첩이 있냐 없냐 확인하기 위해서 올려봤다는 지금 설이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북폭을 결심했는데 문재인에게 미리 알려준다?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그럼 사실 북폭을 한다는 개념은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죠. 정치적으로. 이 문재인 세력과 이 친노 종북 세력들이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남한에 피해 왔을 때 반미운동을 퍼부을 텐데 이게 되겠냐. 이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더 가능성 있는 옵션은 김정은을 내부 쿠데타로 제거하는 거. 그걸 이제 검토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뿐 아니라 미국 CIA 국장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미국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이 미국이 북한 내부에 김정은 바로 옆에 있는 차 세력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중국이 더 쉽죠.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서 김정은을 뽑아내고 중국 쪽하고 얘기가 잘 되는 정권을 세운다. 이게 김정은 레짐 체인지 방식인데 원래는요. 이게 중국하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도
대한민국이랑 미리 철저하게 얘기해놓고 같이 중국하고 설득해야지만 김정은을 드러냈을 때 대한민국도 북한에 대한 일정 부분 주도권을 잡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문재인하고 상의를 안 하겠죠. 이것도. 그냥 다이렉트로 중국이랑 상의를 하고 일본에 알려주겠죠. 문재인한테는 전화 절대 안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방법이 성공했을 때 상당 기간 중국이 북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거. 문재인 대통령 뽑아놓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민의 탓이지 트럼프 탓할 겁니까? 시진핑 탓할 겁니까? 이거 아베 탓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일들이. 북한과 협상이 없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로스 상무장관이 지난주에 김정은에게 계속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이라고 돈 퍼주려고 하는 문재인에게 열받아서 한미 FT를 폐기시켜버리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지금 상황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 할 때 알려놓은 건데, 아니, 자기가 가보니까 이분은 사실상 미국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분. 거의 미국의 정서 갖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 가보니까, 아, 이게 진짜야. 엄포가 아니라, 진짜 폐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공개 안 하면은 내가 덮어쓰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폐기로 가고 있다고 미리 알려놓은 거죠. 이런 경우는 뭘 의미하느냐. 김정은 제거뿐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재인도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해라. 한미 FT를 폐기한다는 건 이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렸으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북폭을 때렸을 때 문재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남한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현재로는 레짐 체인지 가능성이 높지만은 또 상황 봐가지고 북폭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미국 자본과 세계의 자본, 서방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욕 엄청 얻어먹으니까 한미 FT를 폐기를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다 나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대한민국 보호하지 않으니까 나 믿지 말고 다 나가. 미국인들, 미국 자본, 영국 자본, 독일 자본 다 나가. 일본 자본. 이 통첩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북폭했을 때 트럼프가 면피하려고 미리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좀 더 깊이 가면은 문재인을 놓고는 일을 못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 문재인 저거 끌어내려라. 이런 메시지까지도 함축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북핵을 맞고 지금 거의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한미 FT를 폐기한다는 건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니거든요. 참고로 이 미국과 한국에서의 경제통상 문제는요. 항상 국방부와 국무부가 끼어듭니다. 97년 IMF 때 IMF에 협상을 하고 그래도 돈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미국이랑 한국이랑 협상은 재협상 들어갑니다. IMF랑 협상한 게 아니라 미국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이 일본, 독일에 다 전화해가지고 자금 좀 더 풀어줘라. 근데 그 당시에 루빈 재무장관은요. 한국 이거 정신 못 차렸다.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돈줄 더 옥죄라 이렇게 갔는데 누가 이걸 바꿨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는데 남한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은 큰일 난다 안보가. 국무부하고 국방부가 개입해가지고 IMF 때 추가로 미국, 일본, 독일 지원을 끌어냈거든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단순히 경제 안보가 분리가 안 되는 건데 이번엔 정반대죠. 안보가 지금 완전히 벼랑 끝에 왔는데 한미 FTA를 폐기시켜버린다? 상무장관 얘기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로스 상무장관 얘기는 아니 왜 한미 FTA를 가야 되는데 문재인 너 왜 계속 김정은에게 돈 준다 그래가지고 한미 FTA 폐기시키냐. 상무부는 한미 FTA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죠. 상무부에서는. 왜?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스 장관이 문재인한테 책임 물어버린 겁니다.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고 국제정치와 안보 논리로 한미 FTA가 폐기되니까 내 책임 묻지 마. 미국 기업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남 탓하지 말자는 겁니다. 언론 탓도 하지 마세요. 왜? 진실을 알려주는 매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디어출이 있었고 그래도 뭐 요즘에 홍준표에 줄 섰다 그러지만은 보수 매체가 계속 진실을 알려왔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종편이나 보면서 물개막 수쳐댄 국민들이 선택한 일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 이건 제가 볼 때는 돌이키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FTA 폐기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면책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자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미 FTA를 폐기를 명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돌이키기 어려운 거고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다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북폭이 일어나서 남측이 피해 나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 함부로 감옥 보내고 대통령 함부로 좋다고 표 찍고 대통령의 계획 끌어안고 있다고 좋아하고 노타에 커피 마신다고 지지하고 그런 짓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국민들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